자, 이제부터는 개발 관리 마케팅 지대이론이니까 좀 진도가 빠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4주차니까 6주차인데 다음 주면 끝나. 그러면 6주차는 뭐 할 거예요? 그러나 강의는 오셔. 어려운 거 경제론하고 투자론 다시 한번 반복할 테니까. 자, 부동산 개발의 이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개발이라 됐어. 항상 뭘 본다? 끝에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요거 하나 꼭 보시는 거야. 자, 그리고 워포드가 제시한 개발의 7단계. 그러면 아예 부타 금검마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죠, 부지의 모색 확보. 그다음에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 근검마. 자, 1번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면 예비적 타당성 중에 예비적 타당성이고, 2번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일반 그냥 타당성 부서이고, 아예부터 금검마, 그 다음에 예비적과 그냥 타당성. 그 다음에 3번 워포드가 제시한 개발이 위험하면 법, 시, 비. 법률, 시장, 비용. 그 위험의 종류를 항상 어떤 걸로 구분한다고?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 근데 1번 주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이야. 뒤쪽에 뭐 토지 이용 규제, 뭐 소유권 이런 거 나왔으니까 법적 위험인데, 토지 이용 규제는 항상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공법적인 측면이고, 소유권 관계와 같은 쪽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공법과 사법 구분하는 거야. 2번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됐다. 여기까지만.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은 공법으로 만드는 거니까 법이 확정됐다. 법의 불확실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3번 인플레이션 개발 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자 3번 주의해. 3번 자, 인플레이션이 나와. 인플레이션. 그럼 얘가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럼 이게 시장의 물가잖아. 시장 재화들의 물가니까 요것만 보면 시장 위험이라고 해도 돼. 시장 위험이라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주는 영향이 또 하나 있어. 시장에서 나타나니까 시장 위험이고, 물가가 올라가면 또 뭐도? 그렇죠. 비용도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시장 위험과 비용 위험에 공통적으로 걸린다고. 인플레이션은 개발에서는. 그러니까 뒤쪽을 하나 더 봐야 돼. 뭐라고 돼 있냐? 기간의 연장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 기간의 연장은 시장과는 상관없고, 기간이 연장되면 항상 요 비용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공통된 거니까 법시비 중에 비용 위험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질문이 들어온다고 3번에 시장 위험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돼. 이것만 보면 시장 위험이기도 해. 그러나 양쪽 모두에 걸친다 그러면 비용 위험이 조금 더 가까운 거야. 비용 위험이. 기간의 연장은 비용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6번. 자, 36번. 자, 이거 보자. 얘가 잘 나오는 주제예요? 잘 안 나오는 주제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잘 나오는 주제 같아? 잘 안 나오는 주제 같아? 잘 안 나오는 주제를 내가 물어보는 거지. 잘 나오는 주제는 아무런 말 없이 들어간다고.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구성은 크게 우리가 두 문자를 지시성, 타투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일단 요놈이 잘 나온다고. 요놈이 시장성 분석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거부터 채워. 요거부터. 자, 일단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 자, 시장성 분석은 암기가 이랬어. 요 시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준공시점 시장이야. 준공시점 시장의 성질을 살펴보는 거야. 성질을. 그래서 흐름이 이래. 개발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뭐부터 확인합니까? 제가 요 사례를 들었죠. 서울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서울이라는 지역에 경제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이게 지역 경제를 분석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시장이야. 이 서울시라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가 좋냐 나쁘냐, 이게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다 이렇게 나오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이게 개발의 첫 번째 단추 아니에요. 아에부터 근거마의 아이디어.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아이디어를 몇 개 내. 그럼 이제 아이디어별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시장 분석이라고. 이게 시장 분석이라는 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범위가 항상 큰 시장에서 점점 줄어드는 거야. 서울시 전체 시장의 경기를 살핀 다음에 아이디어를 낸 아파트 시장, 오피스텔 시장을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 읽어보면 지역 경제 분석, 그러면 두 번째 점박에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등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지역 전체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시장 분석이야. 시장 분석. 항상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특정 유형이 특정이 된다고. 여기는 지금 아파트,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시장 분석이야. 수요와 공급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시장 분석이라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있는 시장성은 뭐냐? 항상 실제 우리가 물건을 팔아먹는 시기는 언제 시제다? 준공 시점이야. 개발이 한 3년 이상씩 걸리니까 준공 시점에 뭘 살피는 거야? 시장의 성질을 살펴보는 거야. 근데 어떤 걸로 살펴봅니까? 흡수율로 살펴보는 거죠. 흡수율. 자, 그래서 시장성 분석은 미래의 시장이야. 이 미래 시장이 준공 시점 시장이야. 준공 시점 시장에서 부동산이 얼마나 시장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습니까? 이게 준공 시점에서 완성된 부동산이 얼마나 매매됩니까? 임대될 수 있습니까? 요걸 분석하는 거죠. 이런 걸 흡수율이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1, 2, 3번을 봐봐. 밑에 1, 2, 3번. 다 뭐에 대한 거야? 흡수율, 시장성 분석이니까 1, 2, 3번에 나와 있는 표현만 나오면 무조건 시장성 분석이야. 시장성 분석. 예를 들어서 1번. 흡수율이란 완성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자, 밑줄, 소비되는 비율, 흡수되는 비율.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소비됩니까? 소비되는 비율, 흡수되는 비율. 그리고 2번. 흡수율이란 현재나 미래 시장에서 완성된 부동산이 얼마나 매매됩니까? 임대됩니까? 분양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 다 조심하셔야 돼. 시장에서 얼마나 소비됩니까? 시장에서 소비되는 비율. 동그라미 2번. 시장에서 완성된 부동산이 얼마나 매매됩니까? 얼마나 임대됩니까? 분양됩니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시장성 분석이야. 시장성 분석. 그다음 3번. 시장성 분석은 부동산의 과거, 현재 추세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에 미래의 흡수율이야. 이게 준공 시점인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게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지시성 타투 5개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대부분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시장성이라고. 이게 요 흐름만 딱 따져. 서울에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서울 전체 지역의
경기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보는 거야. 뭘 통해서? 인구가 느냐 주냐, 고용이 느냐 주냐, 지역의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지역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아이디어를 낸다고. 그럼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을 딱 특정이 돼서, 특정 유형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그러면 시장성 분석이야. 시장성 분석. 아니, 시장 분석이야. 근데 이제 시장성 분석은 흡수율을 분석하는 건데, 흡수율이라고만 안 나와. 그래서 항상 이 표현을 꼭 기억해야 돼. 얼마나 빠르고 많이, 얼마나 빠르고 많이 시장에서 소비되나요? 여기가 흡수율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기 화장재 흡수율이 물을 얼마나 빠르고 많이 흡수하느냐 이걸 따지듯이, 흡수율은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많이 소비됩니까? 이걸 다른 표현이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매매됩니까? 얼마나 빠르고 많이 임대됩니까? 얼마나 빠르고 많이 분양됩니까? 이런 표현이 있으면 다 흡수율 분석 또는 시장성 분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장성 분석 박스를 다시 봐.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지금. 시장성 분석이. 미래 시장에서 박스야, 박스. 위에 있는 지시성의 박스. 미래 시장에서 부동산이 얼마나 매매될 수 있습니까? 임대될 수 있습니까? 이게 보여요, 이게? 매매될 수 있습니까? 임대될 수 있습니까? 매매될 수 있습니까? 임대될 수 있습니까? 근데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은 뒤쪽에 얼마나 소비됩니까? 흡수됩니까? 소비 흡수되는 비율, 소비 흡수되는 비율. 동그라미 2번의 끝은 부동산이 얼마나 매매됩니까? 임대됩니까? 분양됩니까? 다 이런 뉘앙스라고. 그 흡수율이야. 딱 요거 하나만. 지역경제,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 자, 그리고 밑에 개발의 방식. 이제 여기서는 익숙해. 개발 방식. 자, 01번. 공영 개발 방식은 가로 열고 뭐라고 적어져 있다?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 자, 그러면 첫 번째가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이게 매수 방식이죠, 매수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항상 어떤 표현이 잘 나온다? 토지 소유권을 재분배한다. 토지 소유권을 재분배한다. 토지 소유권을 재분배한다. 환지야. 그리고 3번은 무슨 방식? 혼합 방식. 자, 02번. 자, 자체개발 방식, 지주공동사업 1번. 자기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다면, 자체개발 방식은 어떤 측면에서 유효하다? 이익 또는 수익의 측면에서는 유효한 방식이죠. 근데 2번.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한다.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한다. 그러면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죠. 지주 공동 사업 방식. 자, 03번은 토지 소유자와 누구랑 같이 한다고 적어져 있어. 플러스 건설업자야. 1번.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고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완성된 건축물로 변제한다. 물건으로 변제하죠. 그럼 공사비 대물 변제형. 빵꾸만 더럽게 많이 뚫어놨어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고요.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완성된 건물의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야.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빵꾸 뚫어놓으니까 안 듯 모른 듯 좀 조금씩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수정하는 게 빵꾸 역할이 이게. 자, 4번은 토지 소유자가 첫 번째
개발업자에게 뭘 하는 거야?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의 전부를 부탁합니다. 위탁형. 그리고 최근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뭘 활용한다? 신탁 상품을 활용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자, 1번.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를 행해주고 개발업자는 위탁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면 사업 위탁형이지, 위탁형.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무슨 문제? 수수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면 신탁 방식. 그리고 토지 신탁 방식을 활용하는 이유는 토지 소유자가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그래서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은 누가 조달한다? 신탁 회사가 조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05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요.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해서 기여도 나왔네. 기여도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나눈다. 그러면 등가 교환 방식. 자, 06번.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한 기술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법인 간 컨소시엄, 연합했다는 뜻이죠. 법인 간 연합체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컨소시엄 방식. 절대 안 틀려. 읽기만 하면 맞는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자, 07번.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자, 1번. 민간이 사회 간접 시설을 건설합니다. 빌드고. 주무관청에 양도합니다. 트랜스퍼. 소유권을 넘긴다. 양도한 후에 일정 기간 시설의 운영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BTO. 그 다음에 자, 2번. 민간이 사회 간접 시설을 건설하고 지금 박스 보고 있어. 박스 2번. 건설하고 빌드. 그 다음에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요. 정부 등의 그 시설을 임차, 리스 이렇게 나와있죠. BTO. 자, 1번. 도로. 그 다음에 박스 밑에 1번이야. 도로, 터널.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일반적인 기반시설. BTO. 학교 기숙사. 건물이야, 건물. BTL. 자, 2번, 3번을 한번 보죠. 민간이 사회 간접 시설 건설해. 그러니까 빌드는 맞아. 근데 당의 시설에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끝에 요거부터 채워야지. 운영의 오. 그러면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소유권을 보유한다 했으니까 오. 잘 나오는 정답이죠. 건설하고 소유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오퍼레이트 운영을 합니다. 이건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돼. 네. 자, 문제를 먼저 볼 거야. 문제. 11번. 이 문제 나는 기억나. 나는 목에 칼이 닿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네, 이건 12월 달에도 풀었고 1월 달, 2월 달 강의에서도 풀었고 3월, 4월 달 강의에서도 풀었어. 그리고 기출 문제 특강에서도 풀었고. 그런데 항상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그랬지.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져. 기부 체납이 나오면 기부가 포인트인가요? 1번. 체납이 포인트인가요? 2번. 이렇게 물어. 그러면 기부가 포인트야? 체납이 포인트야? 기부가 포인트야? 체납이 포인트야? 5번을 물어. 여전히 지금 체납 아니라고. 기부야, 기부. 자, 보자고. 재건축 사업에 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러면 항상 재건축은 이렇게 제가 사례를 만들었죠. 50세대야. 너무 낡았어.
그래서 재건축을 한다. 근데 대부분 50세를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한테 분양하고 요건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분양하는 거죠. 그리고 요 일반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에 충당하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이. 그럼 들어간다. 긍정이야, 긍정.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부정이지. 조합원들이 돈을 내는 거니까. 분양가가 상승합니다. 긍정이고. 조합원들이 요 부담금으로 짓는 거니까 이거 부정이야. 그다음에 용적률의 할증. 용적률은 건물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 건물의 부피가. 그럼 일반 분양분이 나오니까 긍정이야. 그리고 재건축할 때는 어디 이사가 있어야죠. 이게 전세 자금 등의 대출이 필요해. 이게 이주에 필요한 대출 금리가 하락합니다. 긍정이야. 공사 기간 연장입니다. 부정이야. 그러니까 저놈이 정답이에요. 저놈이. 그러면 항상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 재건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늘어야 돼요. 용적률이. 근데 용적률은 그냥 늘리고 싶다고 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상향을 해줘야 돼. 총상향은 총을 높게 단다는 거야, 낮게 단다는 거야. 총상향이 뭐야? 우리 공법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2종으로 올려줘야 돼. 2종 일반 주거면 3종으로 올려줘야 되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올려줘야 용적률이 늘어난단 말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 행정의 도움을 받는다고. 행정의 도움을. 이거 없이는 절대 재건축 성공할 수 없어. 이게 협상이 안 되니까 지금 강남이 재건축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재건축 개발이 환수라, 이런 게 행정하고 협상이 안 되니까. 자, 문제는 행정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give and take 원리야. 조합이 기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야. 어떤 걸 기부해?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니까 무슨 주민 도로 부지도 좀 기부하고, 뭐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기부하고, 이런 게 늘어난다고.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요. 이게 정답이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부가 늘어난다. 누구의 기부야? 조합의 기부가 늘어난다. 개발 사업을 하면 반드시 그냥 못해. 왜? 행정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부가 필요해. 기부가. 근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쇠고랑 차는 거야. 행정의 도움을 개인적으로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기부하니까 쇠고랑 차는 거라고. 항상 공개적으로 공익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물 등을 기부하는 거야. 기부. 그래서 몇 개? 이게 부정이네. 긍정 찾으라고 했으니까 한 놈 두 주기 세 개. 정답 2번. 낯설죠? 두 달에 한 번씩 보니까 낯설어. 이거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개발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 갖고 왔어요. 자, 12, 이거 12번이야. 빨리 찾아봐. 못 찾기만 해봐. 이것도 1월 달부터 계속 갖고 왔어. 이 문제. 왜? 너무 중요한 문제야. 자, 1번을 넘어가서 2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 틀렸어. 1번을 지나서 2번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다 틀린 거라고. 틀린 것은 이거야, 이게. 시장에서 소비되는 비율. 그러면 흡수율 분석 또는 시장성 분석이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민감도 분석이야. 그 민감도 분석은 항상 어떤 표현이 있어야 돼? 원인과 결과. 이거 오늘 대답만 못 해줘봐. 민감도 분석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원인을 변화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최근 5년을 분석했더니 4번이 원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출제됐다 있어. 저번 주에 5번 중에 4번이 원인 이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표현이 됐다 그랬어. 이거 한두 태 안 했는데 민감도 분석은 어디서 나와?
민감도 분석 어디서 나와? 투자론이야, 금융론이야, 개발론이야. 투자론에서 보수적 예측, 위험 조정 할인율, 민감도. 보수적 예측할 때는 이번에 제가 어떤 사례를 들었냐? 투자를 했대. 친구가. 그랬더니 내가 투자를 했어. 근데 성공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친구가 찾아와서 뭐 내라고? 한턱을 내. 그러면 보수적으로 금액을 줄여야지. 그 수익은 가능한 낮게. 한턱 쓰라 할 때야. 한턱 쓰라 할 때는 보수적으로 예측해야지.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 가능한 높게. 투입 요소 기억나? 요소 또는 투입 요소. 뭔가의 투입 요소, 뭔가의 요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민감도라고. 그리고 이 민감도가 왜 5번이나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고. 시장성 분석 자리에다가 함정으로 5번 다 민감도야. 그러니까 민감도가 5번 나온 이유는 시장성 분석이냐 민감도냐 이거 계속 물었다고 5년이나. 왜 둘을 묶었는지 알 수는 없어. 이게 글자 수가 똑같아서 그런 것 같아. 함정으로. 근데 여기는 시장에서 소비되는 비율, 매매되는 비율, 임대되는 비율. 그럼 흡수율 분석 또는 시장성이라고 되어야지. 민감도가 아니다고. 자, 3번 봐봐. 3번. 시장성 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자 뭐가 보여? 시장에서 매매됩니까?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놈 맞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묶거나. 항상 이렇게 강의했어. 1번하고 3번을 묶어요. 1번하고 3번을 묶어요. 이게 시장성 분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9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함정으로 민감도 분석이 꼭 들어가요. 최근 5년간. 이렇게 했지. 자, 그 다음에 자 2번을 한번 봐요. 지문 2번.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게 시장 분석이야. 수요와 공급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예비적 타당성이니까 계략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게 나와야죠.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인근지역 분석.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 현황과 전방을 분석한다. 자, 이거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렇게 했어. 인근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지역을 분석하는 거겠죠? 지역을. 그럼 제가 이렇게 말했어. 시험에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다시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무슨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는 거야. 지역 분석은. 지역이 딱 나오면 항상 모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이라고 지역이. 그래서 우리가 적합의 원칙도 지역과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한다. 이렇게 절대 안 나와. 뭐라고 나왔어? 외부 환경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외부 환경. 그러니까 항상 지역 분석은 외부 환경이라고 배분 표현된다.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이 문제 아주 중요해. 복습하고 있습니까? 복습? 아니 복습하기 싫은 분들은 어떻게 QR코드 있잖아. QR코드 이거 일단 점심을 먹는다. 그리고 소맥을 한잔 한다. 소맥을 한잔 한다. 그리고 눕는다. 그리고 QR코드를 하나 찍고 눕는다. 그러면 뭐라고 미스터 옥이 떠들어. 그럼 들려. 오늘 강의를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디로 가느냐. 자, 요거죠. 요거 13번.
13번.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 교환 방식에 해당한다. OX. OX야. 오.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요.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부담해서 그렇죠. 개발된 부동산을 우리 빵꾸 노트에는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기여도가 뭐겠어? 여기서는 당연히 된 자금의 비용이 기여도이죠. 이게 토지 가격과 개발업자의 공사비의 비율, 이게 기여도가 되겠죠. 요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등가 교환 방식 정확히 말했다. 이게 뭐만 달라졌어? 기여도라고 내기도 하고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뭔가 나눕니다. 가격에 대해서 나눕니다. 등가 교환 방식 이게. X가 많이 들렸어. X가 O라고 해줘야 돼. 자, 2번. 자체 개발 사업은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오, 이렇게 돼야지. 오. 자, 3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했어. 그리고 공사비의 지급을 뭘로? 분양수익금. 그러니까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이것만 뒤바뀌어 있잖아. 옳은 질문이죠. 4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조달, 상호, 기술 보완 등에 따라 법인 간 컨소시엄. 그럼 컨소시엄이라고 나와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자, 5번.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권 이전됩니다. 보는 순간 틀렸지. 항상 신탁 방식이 이전되는 거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된다는 공통점.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안타. 토지 소유권 이전된다. 그러면 신탁.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봐. 14번. 자, 요새 이런 패턴으로 계속 나와. 이런 패턴이 뭡니까? 그러면 더럽게 길다라는 거야. 짧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더럽게 길다는 거야. 짧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짧게 문제를 못 푼다는 거야. 지금 지문이 길잖아. 그럼 요령이 뭐라 그랬어? 요령이. 대가리를 본다. 꼬랑지를 본다. 꼬랑지를 본다. 꼬랑지를 왜? 대급박은 다 비슷해. B 다잖아. 뒤쪽을 봐야지. 그러니까 1번 지문을 봤더니 끝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T가 나와야 돼. 안 나왔네. 틀렸어. 그 다음에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시킵니다. T 안 나왔네. 틀렸어. 이것도 리스가 나왔으니까 볼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임대합니다. L 안 나왔어. 틀렸다 이런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갖습니다. 오퍼레이트야. 이것도 틀렸어. 정답 읽어볼 필요도 없어. 5번이야. 이렇게 찾는 요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찾는. 이거 시간 많이 걸린다고 다 하면. 그리고 P5는 잘 나온다 했죠. 자,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소유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봤더니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의 시설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습니다. P5. 정답으로 요새 계속 P5가 나와. 작년에도 P5가 정답이었어. 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뭐야 이제? 관리, 마케팅, 학자 초벌구이 한번 할 거야. 학자 다음 주 시작할 때도 학자 또 해. 이번에 좀 놓치지 마. 학자 좀. 한번 쫙 초벌구이 빵꾸 뚫어놓고 한 10대 번 보고 와. 다음 주에 한 번 더 빵꾸 태우게. 네.